반갑습니다. 2017년도 3월 7일 화요일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교육할 내용은요, 특별한 건 아니고, 공개방송 내용은 1대1 상담란에 올라온 저희 카페 1대1 상담란에 올라온 이제 글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도나도 수익님. 일단 카페를 보시면, 카페는 지금 현재 뭐 등록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등록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일단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28? 잠시만요. 설명을 좀 하기 편하려고 그거를 열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열었네요. 잠시만요. 얘를 좀 열어두고 그리고 나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공지 올렸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듀스타 인포스타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알려드립니다. 네, 최근에 저번 주에 인포스타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 뭐 뉴스창 같은 거 실제 매매하실 때 뉴스창 같은 데 보시면 인포스타에서 그러니까 뉴스 기사 나오고 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카페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재료 분석이나 뭐 특징 종목들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인포스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저작권 위반이래요. 이게 이제 편집돼서 저희는 거의 다 올렸는데 그대로 올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저작권 위반에 뭐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아무튼 제휴를 맺었습니다.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제 인포스타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공개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회원으로 등록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포스타에 제공하는 모든 이제 뉴스나 재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재료 달력이나 특징 섹터나 특징 종목이나 재료 분석들 같은 경우에 뭐 재료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장전에 스태프들이 이제 재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내용들이고, 나머지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특징 종목이나 특징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날 좀 강했던 것들 위주로 해서 재료들 종목들이 많습니다. 재료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까지 해서 전부 다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활용을 하실 때 올려드리는데
보시면 이제 그날 강했던 특징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뭐 강한 업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특징 섹터, 특징 종목, 재료 분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은 뭐냐면, 이 특징 종목에 나온 종목들이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종목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정상적인 종목도 있긴 있지만 얘들보다는 비정상적인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개방송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슈를 바탕으로 수급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그냥 막연하게 이 에듀스탁에서 올려준 종목들이 뭐 좋은 거 아닌가, 저거 분석해서 올리는 건데 라는 생각으로 이걸 끌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수급이 이루어졌고 그날 강했던 종목들이 보통 올라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종목들보다는 단기성 매매에 어울리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특징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에.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뭐 특징 섹터한 재료 달력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재료 달력들을 가지고 바탕에 두고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특징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성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냥 막연하게 저기 나온 종목들은 무조건 물리더라도 들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잘 보시면 오늘 장전 뉴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뉴스를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 종목들을 먼저 볼게요. 특징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상한가미 급등주 웨이포트, 모아텍, 차이나 하오라, 형성그룹, 고려산업, 이렇게 보시면 잘 보세요. 이 대부분이 대선주죠. 그 다음에 웨이포트라는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들이 사드 배치 경제보복에 따른 반사이익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단기성 이슈예요. 단기성 이슈. 그러니까 이슈를 바탕으로 오늘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거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큰 낭패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를 활용하시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실 때는 이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쪽으로 이슈가 만들어내고 있구나, 최근에 며칠 정도는 이쪽에서 수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조금 활용을 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재료 분석을 잘하는 게, 이건 장전 뉴스인데 보시면 오늘 만약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사드 보포탁의 보안업계 비상. 이거는 수혜라기보다는 이쪽에서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이슈가 불러질 수 있죠. 보안업계 비상. 디도스 공격이 급증한다. 그럼 보안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놓여 있는 거죠. 이슈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드론 관련해서는 이쪽 섹터는 앞으로 성장 산업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얘들은 성장 산업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쪽 섹터는 추세를 형성하게 되면 좀 내가 천천히 보고 매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스윙주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더 강하구나. 단기적인 이슈가 더 강하구나. 그럼 이쪽은 단기적으로 내가 종목들을 몇 개 뽑아 놓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때 단타를 칠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11일부터 거래 첫 승인됐다. 이거는 성장산업이죠.
이건 성장산업입니다. 4차 혁명이라고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섹터에 들어가 있는 두 개예요. 이런 것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성장하는 산업이구나. 그럼 이쪽에서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쪽에 좋은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이쪽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이슈가 더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재력 달력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자료, 2월달 자료 이렇게 올려 보내드리는데, 솔직히 4월달 자료, 5월달 자료 다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력별로 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고 뭐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굵직굵직하게 날짜별로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건 3월 전체에 대한 재료 달력이고요. 얘들은 그 주에 맞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세분화 시켜 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인포스타기가 제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이제 사무실은 저희 회사는 이제 인포스타기가 제휴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또 굵직굵직한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아, 재료주들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쪽에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겠구나. 아, 단기 매매로 저건 적합하겠다. 아, 저건 성장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가면서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스윙이나 중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재료를 좀 해석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카페를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대1 상담란에 보시면 여러분들 질문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공개방송이나 이 글들로 이용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돈도령님께서 달리는 종목에 피라미드를 쌓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례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좀 하고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당연히 달리는 말에 피라미드를 쌓아라. 네, 그 부분을 일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단기 매매에 적용을 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단타 매매에 이 문구를 적용하겠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단타 매매는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매매 방법, 단타 매매 방법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스캘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단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스캘핑은 거의 호가창 매매입니다. 호가창. 그러니까 호가를 보고 수급이 들어온 순간에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돌파하는 시점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방법입니다.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분할 매수라는 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스캐핑이라는 매매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단타 아닌 단타처럼 이제 하는 이 매매 방법은 2번 정도 분할 매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정도가 제일 좋아요. 해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 주면 팔아먹고, 뭐 손실 나면 손절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이 문구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피라미드를 쌓아라. 얘는 스윙이나 스윙 이상, 그러니까 뭐 중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장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매매에 적합한 말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이쪽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피달미를 쌓아라, 이 소리는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를 이제 달리는 말에 피라미드를 쌓아라. 다시 한번 적을게요. 달리는 말 자체가 무슨 표현인가요? 달리는 말, 하락하는 종목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맞죠? 하락하는 종목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에 이제 캐리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베팅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거 올라가네 하고 잡았어요. 이 잡았더니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가 불가능하죠. 맞죠? 그러니까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타라 한다고, 와 이거 사자, 이때부터 계속 사자, 돌파하면 또 사자, 저 위에 꼭대기 올라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달리는 말이다, 나는 사자. 잘못된 거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면 언제부터 이 종목을 피라미드를 쌓는 게 가장 좋냐면, 분할 매수를 하기 가장 좋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얘가 앞으로 조금 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 싸움이라는 걸 하면은 이렇게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땐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절대로 아니고요. 추세를 타기 직전에 횡보를 하면서 싸움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테스라는 종목을,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얘를 잠깐 꺼내 볼게요. 얘를 꺼내 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해성옵틱스는 아까 제가 재료 이야기할 때 그때 언급을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여기에 보시면 오늘 장전 재료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왔다 갔다 하네요, 설명이. 장전 재료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얘는 성장산업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 얘도 성장산업입니다. 드론이라는 게 앞으로는 계속 커질 겁니다. 물론 테마를 형성하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슈로 올라갔던 거고요. 이제는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잘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꺼내놨던 건데, 왜 이럴까요? 다 닫혀버렸어요. 자, 이런 종목이 만약 있다 치면, 이제 종목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힘으로 바뀌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셔도 좋고, 당연히 스윙주 이상을 매매를 할 때는 기업 분석에 바탕을 두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이 종목은 이제 이 시점부터 나는 볼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이때부터 잠시만요. 판단을 했다면 이때부터 이제 피라미드를 쌓아라는 겁니다. 왜? 얘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곧장 계속 올라가게 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출렁출렁 거리면서 올라갈 거라고요. 맞죠? 대부분이 다 출렁출렁거립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그냥 계좌 관리의 요령이에요. 계좌 관리의 요령. 여러분들이 만약 분할 매수를 하는데, 아, 나는 이제부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한번 했어요. 1차 매수. 그러면 얘가 다시 지지 라인까지 왔다가 갈지, 안 오고 그냥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분할 매수를 여기서만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가 나는 두세 번을 원래 하는 사람인데, 자, 두세 번 다 마무리했어요. 분할 매수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을 팔아먹고, 또 내려가다 또 돌파하면 그 반 파는 걸 다시 잡고, 다시 눌러줄 때 또 반을 잡고, 이렇게 피라미드, 가는 말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행위예요. 전체 물량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시나요? 전체 물량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가 분할 매수가 완료가 된 이후부터는 수익이 나서 추세를 타면은 절반은 팔고 절반을 가지고 추세 대응을 계속 하다가 다시 눌러주면은 또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가는 말에 피라미드를 쌓아라는 소리가 계속 돌파할 때마다 더 추가 매수 그럼 언제까지 추가 매수 하라고 그거를.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해가시나요? 앞으로 달릴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하는데, 분할 매수할 때도 자,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나는 추세를 탈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종목을. 근데 얘가 이렇게 다시 쭉 떨어지네요.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럼 나는 한 번 잡고 두 번 잡았는데 떨어지면은 손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할 때도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할 때도 계속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는 거는 안 좋아요. 분할 매수를 두 번 정도 진행하다가 확인되고 다시 추세를 탈 때 분할 매수를 해라는 소리예요. 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슈팅이 나오고 추세를 타고 추세를 먹어라 소리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지금 오늘까지 현재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 현재 상황은 아니고 며칠까지 전에 이제 정리되었던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어디 갔나? 보시면 이렇게 종목이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인들한테 추천을 한다 하면은 한 번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추천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추천합니다. 같은 종목을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마다. 이해가시는지요? 몇 번이요? 왜냐면 얘를 어차피 추세를 탈 거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계속 베팅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은 팔아먹고 또 내려오게 되면 그 물량 다시 잡고.
이해가시나요? 같은 종목을 계속 합니다. 만약 추세 탈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됐으면 그 종목을 분석을 했거나,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에 쌓는 말이 결국은 분할 매수를 잘 해라 소리입니다. 하는데 떨어질 때 하지 말라 소리죠. 떨어질 때 하지 마라. 떨어질 때 하지 마라. 만약에 테스라는 종목, 테스라는 종목을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라는 종목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부터. 왜? 떨어지다가 이때부터 안 떨어지거든요. 자, 계속 떨어지다가 이때부터 안 떨어져요, 종목이. 그러면 안 떨어지는 이 시점부터 해서 그 다음에 돈이 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돈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돈들이 왜 들어왔고 더 이상 왜 안 밀리는지를 뭔가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자, 판단했으면 이때부터 이제 달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곧장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물량을 가만히 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분할 매수 하다가 수익 나면 반 팔아먹고, 추가로 올라가면은 즐기다가 수익을 다시 1.5분 팔아먹고, 다시 눌러주면은 다시 그 물량 다시 들어갔다가, 근데 횡보를 할 때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전체 물량 말고 절반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거죠. 하다가 이제 추세를 타면은 그때부터 물량을 베팅 때리고, 마지막 베팅을 때리고, 추세를 딱 타는 그 시점부터 마지막 베팅을 때리고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달리는 말이라고 계속 이 돌파할 때마다 잡고 돌파할 때마다 잡고 돌파할 때마다 잡고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잡으라고, 이거를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고. 이해가시나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방송 중에 저는 3만원 위에서 다 팔아라 했어요. 3만원 위에서부터 팔기 시작해라고. 그럼 얘도 언제부터 종목을 한 거냐면 이때부터 했어요. 그러다 샀다 팔았다 추세 탔죠. 그럼 물량 실어라. 실고 3만원 넘어가길래 일단 팔아라. 그럼 다시 내려오면 또 갈 거예요. 왜? 파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동이라는 게. 이게 장기 투자라면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장기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만 잘하고 나서 그냥 시간 싸움으로 들고 가면 돼요. 쭉. 근데 그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대부분 스윙 투자할 거예요. 대부분이. 스윙 투자를 하는데 3만 이상 왔어요. 그럼 이걸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물량을 반을 팔아먹고 다시 내려오면 또 잡겠다고 생각하고 또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스윙 매매부터는 샀다 팔았다 계좌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장기 투자자는 얼마 정도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들고 가는 거고. 분할 매수 잘하고 나서.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좀 할 줄 아시면은 이 말이 훨씬 더 와닿으실 거고, 이제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차트가 하방인 종목들은 하지 마셔라. 적어도 변곡점이 지난 이후에 상방의 힘이 갖춰진 종목 가지고 이때부터 평행하게 진행될 때부터 이제 그 종목을 보는 거죠. 보는데 여기에서도 분할 매수를 하실 때는 계속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왜 계좌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꼴이 많냐면, 수익은 한 번, 두 번 잡고 수익이 나요. 근데 손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잡고 손실 나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수익이 나더라도 한 번 무너지면 그 계좌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갈 종목이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되더라도 추세라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꽝 하고 태우면 안 돼요. 물량을. 자,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곡점을 지나갑니다. 부딪혔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는데 여기부터 나는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수익 날 때는 한 번 잡고 수익 나고,
떨어질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잡고 손절 나고 이런 과정을 막아야 된다고. 분할 매수를 할 때는. 그러면 한 번 잡고 눌러줄 때 한 번 잡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질 때 잡으면 안 돼요. 올라가고 추세라는 게 만들어지면 마지막 배팅을 꽝 하고 추세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게 달리는 말에 피라미드를 쌓아가는 표현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물려있는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 방지를 하고, 지금부터 타이밍을 꽝 하고 올라가는 그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순환매의 계좌가 되어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큰 종목을 잠깐 볼게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봤냐면 이때부터 봤습니다. 이때부터 건설주도 잘 하지 말라 하는데 이때부터 봤다고. 이때부터 봤는데 자 보세요.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추세 타고. 이게 2016년도 초입니다. 그럼 보시면 얘가 이렇게 계속 밀려서 떨어지다가 이때부터 안 밀리거든요. 개인들의 물량들은 이때부터 틀리고 있었고, 그러면 이때부터가 변곡점인 건 알겠는데 추세는 떨어지는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많아요. 물론 기업 분석을 해보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도 여기서 잡았는데 쿵 하고 찌어 박힐 때도 있다고요. 물론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죠. 그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커버하시려고. 이럴 때 피라미드 배팅이라는 건 잡고 눌러줄 때 잡고 이제 추세 탈 때 잡고 나머지 추세 이제 돈 들어오고 추세 탄다. 그럼 꽝 잡고 이제부터 추세를 즐기는 거예요. 이거는 긴 텀의 매매겠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짧게 걸리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형주를 매매하실 때는 약간의 긴 텀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LG 디스플레이, 자 얘도 이제 올라갑니다. LG 이노텍, 대형주들 이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걸립니다. 이 종목도 제체해 본 게 이때입니다. 이때.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얘가 쭉 맞죠? 떨어지고 저점을 계속 팝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안 파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자 이때부터 안 팝니다. 근데 이때가 굉장히 싼 시점이거든요. 싸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 공부 조금만 하시면 굉장히 제일 가장 쌀 때입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면 힘들어진다니까요. 쌀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고 나서 그 싸다는 걸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주포들이 인식할 때예요. 그럼 이때부터 하방 경직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실 때는 잡았으면 떨어질 때 많이 한번 잡았어요. 올라갈 때 잡으라고. 이게 피라미드 배팅이라고요. 잡고 올라갈 때 배팅. 그리고 나서 끌고 가야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잡고 또 떨어지면 잡고 또 떨어지면 잡고 또 떨어지면 잡고
그럼 돈 다 묶여있죠. 싹 다 묶여있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 베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베팅을 만약에 그걸 표현 그대로, 이 표현 그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달리는 말이 어떤 것들이 될지라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리는 말이 어떤 것들이 될지는. 그 다음에 추세 탈 종목에 베팅을 여러분들 계좌 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현재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 스캘핑 이제 호가 이 매매하는 이 프로그램과 이번 이 단타 이제 분할 매수하는 프로그램 두 개를 일단 거의 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중에 저희는 이제 나올 거고요. 이거는 지금 나왔고요. 그러니까 2번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제 1번은 프로그램을 이제 다음 주 중에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그냥 돌려서 여러분한테 아침에 방송 중에 틀어놓을 거예요. 그냥 이 호가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제가 틀어놓을 게 아니라 저희 스텝이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틀어놓을 거예요.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캐핑 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화 될 거고 얘는 프로그램화 되었고요. 둘 다 오픈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그냥 매매를 할 때만 사용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전혀 오픈할 마음이 없고요. 그러니까 스캐핑은 어쩔 수 없이 오픈을 못하고요. 저희가 그냥 저희 식구들만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고 근데 결과는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단타 매매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완료 종목, 진행 종목 해서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스캐핑은 다음 주 중에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보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스캐핑 같은 거 계산해보니까 많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는 많이 이기는 게 아니고 뭐 10번 이기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스캐핑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는 1% 손절이에요. 1% 손절. 1% 손절, 이제 2% 수익 확정.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2% 확정. 근데 이제 이거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은 1점 몇 프로 되겠죠. 1.6 몇 프로 되겠죠. 1.6 몇 프로. 손절은 1.33%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돌려봤는데 지금 이제 한 2달 돌려봤나요? 2달 정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 결과는 하루에 보통 돌리면 이제 예를 들면 한 15성 12패예요. 15성 12패. 눈으로 하면 한 종목만 팡 잡고 딱 스캐핑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데이터 값이 맞으면 다 해라 해봤더니 뭐 15성 12패 15성 10패 뭐 이렇게 돼요. 근데 10승 10패를 하더라도 돈은 벌죠. 왜? 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은 됐죠. 이제 이거를 이제 모든 종목에 1000만원씩 다 매수를 시켜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오픈이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을 조금 더 벌어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스캐핑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스윙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이 표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베팅하고 훈련하는 게 제일 주식할 때 바람직할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여러분들도 그 의미가 뭔지 격언이라고 표현되는 말들은
별로 틀린 말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격언이라고 표현되는 말들은 뭐 맞는 말이니까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고 해보시면 그게 왜 맞는 말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계좌 관리를 할 때도 유용하고, 그 다음에 손절이 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계좌에 데미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매매하는데 조금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에 많은 글들을 올려놓으세요. 글 올려놓아야 공개 방송을 할 때도 여러분한테 좀 유용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소해 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말 들으면 여러분도 지겹잖아요. 저는 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늘 똑같습니다. 하는 말이 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지겨울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좀 잘 올려놓으시면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가 매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카페 1:1 그 게시판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솔직히 스케이핑하는 호가 보는 법도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몰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뭐 단기에 너무 스케이핑 쪽으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왜냐면 가르쳐 분들, 잘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하게 누구나 좀 따라 하면서 수익이 누구나 날 수 있는 방법은 스윙이 가장 편하고요. 스윙이 가장 편합니다. 호가차 매매는 다음에 사무실에 오셔서 배우는 걸로다. 그 다음에 호가차 매매를 하시면 관심 종목이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요. 몇 종목 딱 압축해 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어디에 돈이 빨리 도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 호가창 보고 이제 단타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장중에는 호가창 매매를 한 번씩 하고요. 호가창 매매를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미치도록 단타를 하는 걸 별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스윙 쪽으로 많이 하고요. 스윙 중기. 스윙 중기를 할 때는 지금 표현하신 대로, 이평선 돌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락 추세를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으로 돌려서는 종목들로 이제 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늘 궁금해하는 게 잣주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슈 종목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종목들,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저는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 저점이 어디라는 걸.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얘는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없다. 제가 게임주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얘 더 이상 밀릴 자리 없다. 게임주도 해라. 상관없다 이제부터. 그렇게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자리들이 있어요. 그걸 차트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물론 차트도 보지만 기업 가치를 보면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게 있잖아요. 수급이 순환매. 이 정도 지어 박아 나왔으면 대장주들 이제
팔아먹고 또 이쪽에 수급이 다시 몰릴 거고 이제 이런 흐름들을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주식을 뭐 1, 2년 해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악재가 아무리 쏟아져도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만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업종들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한 대로 달리는 말에 피라미드 쌓아라 그 말처럼 그 종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수급이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되는지까지 보고 나서 그 종목들을 해요. 특히 중기 같은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사드 이야기 엄청나게 하잖아요. 사드 이야기 엄청나게 하죠. 이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사드 이야기 하면서 북한 미사일 쏘고 오늘 사드 들어왔잖아요. 중국발 터졌지 않습니까? 중국이 막 사드 누구 설치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피해 엄청나게 볼 거다 하면서 지금 사드 관련주들 싹 다 무너진 거 아시죠? SM 예를 들면 SM 자빠졌잖아요. 맞죠? SM 자빠졌죠? 그 다음에 GK의 파라다이스 다 자빠졌습니다. 맞죠? 다 자빠졌죠? 자, 이 종목들 저는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드란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되었습니다. 몇 개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 영향 다 받았다니까요. 싹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자빠트려 놨잖아요. 나중에 한번 시간 지나서 봐보세요. 얘들 더 이상 떨어졌는지 아니면 시간 지나서 나중에는 이거 다 원상복구시키고 더 올라가고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다 떨어졌다. 제가 그냥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SM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니까요. 아니, 두고 보세요. SM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예요. 파라다이스, GKL, 그 카지노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다 자빠진 것들 지금 현재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니까요. 사드 이야기 계속 해보세요. 악재 아무리 터뜨려버려 해보세요.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떨어질 한계치까지 다 밀어놨어요. 한계치까지. 그러면 더 떨어지면 어쩔 건데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돌아서잖아요. 하면 돼요. 게임 주주처럼. 화장품은 아직이에요. 화장품은 아직 몰라요. 화장품 중에 코스온이라는 종목은 있어요. 코스온. 네, 이 종목은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 분들 얼마 안 떨어져요. 한계치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세를 타더라도 계속 안 올라갑니다. 한 17,000원 정도 올라가면은 또 브레이크 걸려요. 게임비라고 또 위메이드하고 똑같다니까요. 위메이드하고 계속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이 종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밀린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암만 밀어도 수급이 아무리 꼬여도 밀자리까지 밀면 안 밀려요. 웬만큼.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니까 그냥 대충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 또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위메이드 여기는 이날 악재 터진 거 아시죠? 실적 적자 돌아섰다면서 완전 대박 적자 돌아섰다면서 이날 터졌다니까 악재가요. 근데 올라갔잖아요. 이만큼을. 그런 자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그 자리가 오더라도 이제는 저점이구나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냐? 그 저점인 거 나는 웬만큼 인식을 하고 있다가 시장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달리는 말이 될 때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스윙이나 중장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중장기나 스윙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는 잘하고 싶으시면 호가창 매매를 일단은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강한, 이슈가 강한, 돈이 많이 도는 섹터에 들어가서 조정 들어올 때 잠깐 매매를 하는 그 정도의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겁니다. 오케이?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첫 번째 공개방송인 게 녹화가 안 되어서 조금은 아쉬운데,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금력에 따라서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절대로 중장기 매매를 하기가 힘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기가 힘드실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어떤 자금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전업인지 아니면 직장인인지 뭔가 조금 그 환경에 맞는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매매 방법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게 없어요. 장기 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호가창 매매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분야에 맞게끔 다 잘하는 사람들은 존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금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매매 방법을 컨택을 하시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개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특징. 네, 그쵸. 그거 하기 주기로 했죠. 네. 목요일날 또 딜레이 되겠네요. 비가 말려니. 종목의 특징. 적어 놓을게요. 종목의 특징. 아, 적혀있다. 네, 종목 특징. 종목의 특징. 네, 다음 시간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방송을 계속 보는데요. 몇 년 동안 방송을 안 했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출해도 될지 말지를요. 수급은 네, 다들 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수급 이야기라면 엑기스를 다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일단 수급은 좀 고민해볼게요. 네. 아까 이제 돈도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다 안 하셨네요. 몇 년 방송을 계속 보는데요 까지 하셨네요. 아, 목요일날 질문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We made 신유성님, we made. 이병선이 한번 도와주세요. 어떤 거죠?
아, 호가창요? 아,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진짜로요. 호가창 매매는 언급을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언급해 본 적이 없어서. 팬티까지는 벗겨달라, 좀 참아달라 했잖아요. 팬티까지는 다 벗겨지지 말고. 위메이드는 3만원 이상부터는 팔기 시작했던 게 좀 더 낫고요. 다시 눌러주고 다시 자세를 좀 잡을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N자 파동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N자 파동이. 오케이? 파동을 보실 때는 N자 파동을 기본으로 보시면 아, 이때쯤은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물벽이 다음 라인 매물벽이 어디였냐면 지지와 저항 라인이 보시다시피 여기에요. 맞죠? 아니에요. 그 뭔가요? 다다다다 콘크리트 부수하는 거. 그 소리예요. 여기가 1차적인 일단은 자리였고요. 팔아먹기 좋았던 자리들. 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고요. 안암전자. 이 대응 전략을 말해달라고요? 제임스 정님. 이슈발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걸 뭐 끌고 가라 할 수는 없고요. 절대로요. 이게 급등을 하든 뭐 급락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보유하고 들고 가기 힘드실걸요? 단기성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단기성 종목이라고. 안암전자는 단기성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한다면 17,000원까지만 일단은 보시고요. 17,000원 깨지면 일단은 무조건 스탑. 이 위에서 단타. 이 위에서 단타. 내일쯤 무조건 브레이크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며칠 안에 무조건 브레이크 걸릴 거예요. 차트 조금만 보실 줄 알면 될 것 같은데요. 다 물려있던 자리잖아요. 브레이크 걸립니다. 슈팅 나와도. 슈팅 나오면 무조건 매도, 수익 실현. 슈팅 나오면 무조건 수익 실현. 이쯤에 내려왔을 때 다시 상황 보고 호가창 보고 단타 칠 수 있으면 단타 치고 단타성 종목 더 이상한 거 할 게 없어요. 대응 전략이란 건 슈팅 나오면 무조건 매도 100% 얻어 터집니다. 이거 지려 밟지 않고 이거 안 밟고 이거 거침없이 그냥 날린다. 곤도박질 칠 거예요. 다시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오면 매도. 저는 내일 안 갈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슈팅 나오면 매도. 아, 시끄러 죽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랍니다. 네, 내일 풀리겠죠? 내일 풀리면 올라갈 때 슈팅 나올 때 그냥 매도 치세요. 제임스 장님.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